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재미있게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또는 어떤 수를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쭉쭉쭉 한 수를 어떤 수의 배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배자가 한자로 곱배자였죠. 그래서 배수는 어떤 수에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이렇게 쭉쭉쭉 곱한 수를 어떤 수의 배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쪽이네요.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래요. 자, 여러분도 준비물 3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한번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화면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카드 15장을 준비하고, 자, 이 15장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한 장씩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맞아요. 3장씩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5장씩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 15장을 한 번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5장씩 나눠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는 1장, 3장, 5장, 15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눠줬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려고 봤더니 그렇죠. 한 장씩 15묶음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5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요. 다음 그림은 3장씩 5묶음입니다. 그래서 15는 3 곱하기 5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그림 살펴보면 이번에는 5장씩 3묶음입니다. 이것은 15는 5 곱하기 3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5장씩 한 묶음이기 때문에 15는 15 곱하기 1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음 곱셈식을 이용하여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배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배수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쭉쭉쭉 한 수를 어떤 수의 배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자가 그렇죠. 곱배자였죠. 그래서 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1을 곱하고 1을 곱하고 3을 곱하고 이렇게 쭉쭉쭉 곱한 수를 어떤 수의 배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수의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앞에 있는 곱셈식을 살펴보면 15는 1 곱하기 15다. 15는 15 곱하기 1이다. 자, 이 두 식은 그렇죠. 어차피 같은 의미라는 거 우리 찾아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15는 3 곱하기 5다. 15는 5 곱하기 3이다. 자,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합쳐서 하나로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에 15를 곱하면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5는 1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에다가 5를 곱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15는 3의 배수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에다가도 3을 곱하면 또 15가 되기 때문에 15는 5의 배수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에다가 1을 곱하면 15가 되기 때문에 15는 15의 배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곱셈식을 이용하여 15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면 15는 1, 3, 5, 15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곱셈식을 이용하여 15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약수의 의미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약자가 그렇죠. 묶을 약자였어요. 그래서 약수라고 하면 어떤 수를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약수의 의미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곱셈식에서 15의 약수를 찾아보면요. 가장 먼저 15는 한 개씩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죠. 그리고 3개씩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습니다. 다음 5개씩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5개씩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식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15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면 1, 3, 5,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5는 3 곱하기 5를 보고 네모 안에 약수 배수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이 문제 너무 쉽죠? 한번 15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는 3과 5의 배수입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3과 5는 15의 약수입니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11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가장 먼저 12는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는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12는 4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4 곱하기 3에서 4를 그렇죠. 2 곱하기 2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곱셈식을 이용하여 12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어떤 수의 배수인지 찾아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12는 1의 배수가 되겠고요. 다음 2의 배수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의 배수도 되겠고요. 다음 4의 배수도 되겠고요. 다음 6의 배수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의 배수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곱셈식을 이용하여 12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이 활동도 여러분 방금 전에 했던 활동입니다. 쉽게 12의 약수 찾아볼 수 있겠죠. 12는 가장 먼저 1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다음 2로도 나누어 떨어지네요. 다음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다음 4로도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12로도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위의 곱셈식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6, 12는 12의 약수이고 12는 1, 2, 3, 4, 6, 12의 배수이다. 그리고 이 말을 12가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수의 약수를 몇 배 하면 어떤 수가 되므로 어떤 수는 어떤 수의 약수의 배수이다 라고 말이죠. 자,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은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곱셈식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2는 1 곱하기 12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곱셈식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왜? 맞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는 1 곱하기 자연수의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의 약수이자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의 의미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와 배수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 친구와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가장 먼저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16은 1 곱하기 16이고요. 그리고 16은 2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은 4 곱하기 4도 되겠네요. 그런데 16은 2 곱하기 8에서 8을 2 곱하기 4로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라고 하는 식에서 4를 또 2 곱하기 2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라고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수의 곱으로 16을 나타냈으니까요. 이것을 이용해 문장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은 16의 약수이고 16은 1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 만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2는 16의 약수이고 16은 2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4는 16의 약수이고 16은 4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고요. 다음 8은 16의 약수이고 16은 8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은 16의 약수이고 16은 16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을 합쳐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1, 2, 4, 8, 16은 16의 약수이고 16은 1, 2, 4, 8, 16의 배수이다 라고 말이죠. 자, 물론 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이 문장 저 문장을 합쳐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모두 배워봤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수의 약수를 몇 배로 해주면 다시 어떤 수가 되므로 어떤 수는 어떤 수의 약수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5의 약수는 1, 3, 5, 15였고요. 이 15는 다시 약수 1, 3, 5, 15의 배수가 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의 약수이자 배수이다 라고 하는 관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